무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한 여름. 매년 여름만 되면 한 번쯤 찾아 사용하는 물건들 중 일상생활을 쾌적하게 만드는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잘못하면 몸에 큰 질병을 유발시키는 물건도 있다는데요. 어떤 물건들이 질병을 유발하는지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극기밀 건강정보입니다. 첫 번째, 모기약. 밤만 되면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기약을 집안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어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모기는 곤충입니다. 잊고 계셨겠지만 당연히 모기약은 살충제의 일종이죠. 전자매트 모기약이나 스프레이 형태의 모기약 등 모기를 잡기 위해 여러 종류의 모기약을 사용하는데 이런 살충제에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는 프탈트린이란 성분이 있습니다. 프탈트린은 미국 환경보호국 실험 결과 쥐의 폐와 간에 종양을 발생시킨 성분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안정성의 문제로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이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동 분사형 살충제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수동으로 뿌리는 스프레이형 제품은 아직도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지금도 일부 살충제 중에는 프탈트린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탈트린 성분을 장기간 과다하게 흡입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면서 중추 및 자율신경계에 장애를 유발하고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마비 등을 일으키며 호흡기관, 특히 폐에 섬유화나 염증을 일으키는 등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을 붙여 쓰는 코일형 모기향 아시죠? 저는 이 모기향을 피우고 모기가 근처에 오지 말라고 아예 발밑에 그냥 두고 사용했었는데요. 이런 코일형 모기향에는 알레트린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 조사한 결과 이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진 후 햇빛에 닿게 되면 광분해 산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피부에 접촉 시 DNA 손상을 시키는 유전 독성을 나타낸다는 이유로 최근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판매 중인 코일형 모기향에는 대부분 알렉트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일부 전자 매트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 사용하기 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바르게 모기 퇴치 살충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프레이 형태의 모기약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는 모기약을 분사한 후 모기가 퇴치되는 동안은 해당 자리를 피하시고 다시 들어갈 때는 방충망을 통해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코일형 모기약은 햇빛이 없는 밤에 가급적 사용하시고 음식이나 피부에는 되도록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생무치 상품을 쓰면 뿌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주의해야겠네요. 두 번째, 선크림. 선크림은 여름철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여름 필수템이죠. 특히 물놀이 전에는 노출된 피부가 타지 말라고 대부분 선크림을 바르시는데요. 이런 유용한 선크림도 성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선크림에는 안 좋은 자외선을 비교적 안전한 적외선으로 바꿔주는 아보벤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피부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물놀이 시 수영장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 성분과 만나면 1급 발암물질인 페롤과 벤조산으로 변해 악성 종양이나 불임을 유발하여 인체 자연치유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선크림에는 자외선 차단의 효과를 위해 옥시벤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 비비크림이나 립스틱에도 자주 사용되는 원료인데요. 이 성분은 장시간 피부에 노출되면 접촉성 피부염과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내 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 불임이나 정자수 감소를 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전문가들은 선크림을 고를 때 이 두 성분들이 되도록 적게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고 호흡기를 통해 이 성분들이 체내에 흡입될 가능성이 있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로션이나 스틱형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는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쓰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선크림은 성분이 변질되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휴대용 선풍기. 여러분, 부채 사용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바람이 닿는 곳은 시원해지는데 팔에는 땀이 나고 왠지 시원한데 좀 더운 것 같은 신기한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휴대성이 좋고 부채처럼 흔들 필요가 없어서 요즘 자주 간편하게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 이런 휴대용 선풍기는 전자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조사했더니 인체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을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일부 제품에서는 그 수치가 기준치의 최대 3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전자파에 상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뇌종양, 암, 발달장애, 신경질환, 생식기능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보통 선풍기를 사용할 때 얼굴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실 텐데요. 이때 고농도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목에 거는 목걸이형 선풍기의 경우 손 선풍기처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없는 구조인데다 양쪽에서 전자파를 뿜어내다 보니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할 때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거리를 충분히 떨어뜨려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독이 되는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